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컴퓨터 알고리즘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색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과목을 이론과 그 다음에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수업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학습 효율도 그다지 좋았던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코딩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한 학기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네.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학기에는 부디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12장 상태 공간 트리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주를 이루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알고리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알고리즘들을 코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 챕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네. 코딩하기가 좀 쉬운 알고리즘 자체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공간 트리의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한 25개의 버텍스를 가지는 거에서 TSP 문제를 돌리면 사실 한 10조 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컴퓨터를 쓴다고 해도 몇 조 년은 걸립니다. 몇 조니까요. 몇 억도 아니고 몇 조 년입니다. 즉, 지구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고, 우리가 일생 동안에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상태 공간 트리의 탐색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들을 쓰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그래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좀 옮겨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태 공간 트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태 공간에서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법이 존재를 하는데, 이 백트래킹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 백트래킹은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에도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면접 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고,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흔히 미로 찾기라든가 이런 데에선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다른 쪽에서는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얘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쪽을 선택하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정분기라고 하는 사실은 프로닝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와 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예측해보고 여기를 예측했을 때 얘는 현재까지 찾은 값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올 확률이 100%다. 그러면 여기는 탐색, 이쪽은 아예 안 하는 프로닝, 가지치기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가지를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찾고,
여기서도 몇 개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은 탐색을 해야 되는 것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네,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 분기의 작동 원리와 백트래킹에 비해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정 분기 알고리즘인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문제들이 A-스타 알고리즘의 적용 대상인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A-스타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위키페이지나 뭐 다양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이해를 추가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스타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다 이해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좀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좀 혼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 공간 추리라고 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추리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간 상태를 각각의 노드로 나타내서 여기에서 요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요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태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돌아가서 얘를 탐색해보고 여기도 아닌가 봐 돌아가서 여기를 탐색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상태 공간 트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돌아가기 위한 백트래킹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분류가 있을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프루닝하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분기 한정. 그러니까 내가 분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한 3-4가지 중에서 얘네는 필요 없다. 2개로만 한정해서 분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A-스타 알고리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불리는 TSP에서 이러한 각각의 노드들이 있고 이 각각의 노드, 이 각각의 버텍스 사이에서의 엣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모든 곳을 순회하는 최단 거리의 경로를 찾는 문제잖아요. 이때 다양한 해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해법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해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최적의 해를 찾는 이러한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TSP를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가 기본적인 상태 트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행렬별로 TSP를 인접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1에서 2로 갈 때는 10이고 3으로 갈 때는 10이고 4로 갈 때는 30이고 5로 갈 때는 25다. 이러한 경로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오늘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요 인접 행렬과 요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 3번으로 가는 경우, 4번으로 가는 경우, 5번으로 가는 경우,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경로를 다 계산을 해서 이 경로들 중에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경로를 하나를 찾아내는 거.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상태들을 저장을 하는 게 바로 상태 공간 트리가 됩니다. 지금은 노드가 총 5개죠. 5개의 버텍스를 가지는, 즉 5개의 노드를 가지는 경우에 이렇게 복잡한 트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10개만 돼도 정말 어마어마한 개수의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풀로 서칭을 하면서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7개만 돼도
조 단위의 년이 필요한, 시간도 아니고 년입니다. 조 단위의 년이 필요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PC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전체를 탑재하기 위해서, 아니, 탐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네, 이제 첫 번째로 백트래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백트래킹은, depth first search 또는 그와 비슷한 스타일의 탐색을 통칭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깊게 한번 가보고 막혔을 때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는 게 바로 백트래킹입니다. 그래서 쭉 가보고 아니면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가보고 여기도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보고 여기도 아니면 돌아오고 여기도 아니면 돌아오고 이렇게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하나를 딱 찾는, 그래서 요 경로를 쓰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로 찾기 문제라든가 에이퀸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맵 컬러링이라고 하는 지도 색칠하기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에 되게 적용이 많이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텍스의 수가 낮은 경우에는 백트래킹으로 풀서칭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되게 해는 완벽한 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로 찾기의 경우에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보고 막혔네 돌아오고 여기로 가보고 여기로 가봐서 이렇게 가보고 막혔네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가보다가 막혔네 돌아오고 가보고 막혔네 돌아오고 막혔네 돌아오고 막혔네 돌아오고 다 막혔네 돌아오고 찾았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교차점을 이렇게 버텍스로 두면 찾아서 스타트에서 1 갔다가 2는 막혔으니까 돌아오고 3, 4, 5, 6 막혔네 돌아오고 8 막혔네 돌아오고 9 막혔네 돌아오고 5 해서 여기 찾았다 해서 요 경로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백트래킹입니다. 그래서 미로 찾기를 위한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버텍스를 이제 방문했다라고 하고 이 버텍스가 타겟과 같다면 성공 끝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제 현재 위치에서 탐색이 가능한 곳들이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현재를 이전으로 옮기고 이제 가야 할 곳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죠, 다시. 근데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애를 가보고 그 다음 애를 가보고 그 다음 애를 가보고 이렇게 되겠죠. 다 끝나서 돌아오면 다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슈도코드로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문제고 실제 코딩으로도 되게 간단하게 코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간단한 코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코드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백트래킹 문제로 색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통 맵 컬러링 혹은 컬러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그래프에서 인접한 버텍스는 같은 컬러로 색깔을 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빨간색이면 여기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는 문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레드라면 여기는 각각 다 다른 색깔이어야 된다라는 거. 레드와 같은 색깔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루, 블루 이렇게 한다거나 여기는 뭐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옐로우가 안 되네요. 인접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K가지의 컬러를 이용을 해서 전체 그래프를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문제예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각각의 영역을 색깔로 칠하는데, 이 각각의 영역을 칠할 때 인접한 영역과 컬러가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1번, 뭐 얘를 2번, 얘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놨을 때 그러면 1번은 2와 4와 3과 6과 인접해 있고 그러면 걔네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 엣지가 존재하는 애들과는 색깔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와 얘는 색깔이 같아도 상관없죠. 엣지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 슈도 코드를 살펴보면 K 컬러링 해서 IC 정점 I에 대해서 컬러 C일 때 정점 I-1까지는 제대로 칠이 된 상태에서 정점 I를 색깔 C로 칠하려고 했을 때 K개의 색으로 충분한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서 이상 없어, 그 다음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I가 C를 밸리드 하냐 라고 비교했을 때 밸리드 하다면 C를 I에다가 놓고 I가 N이면 true 가능하다, 아니면 false를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리턴을 해주고 D는 1에다 집어넣어주고 리설트가 false고 D가 K보다 작다면 다음 정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false를 리턴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vali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vali드는 정점 I와 컬러 C가 들어왔을 때 I-1까지 제대로 칠이 됐는데 정점 I를 vertex I를 컬러 C로 칠하면 이전의 애들과 겹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와 J 사이에 간선이 있고 두 정점이 같은 색이 안 된다라는 걸 통해서 I, J 해서 같으면 false, 아니면 true를 리턴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상당히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코딩 대회나 알고리즘 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논문으로도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확장하면 어떠한 맵이 있을 때 가장 최소한의 컬러로 여기를 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컬러로 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5개만으로 칠할 수 있고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8개로 칠할 수 있다. 그러면 5개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무수히 많은 컬러링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얘는 분명히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색칠하고 백트래킹 알고리즘에서 이제 공간을 하면 여기서 했는데 안 된다 돌아오고 아무 여기랑 안 되네 여기 안 되네 여기 되네 여기 안 되고 여기 그러면 얘구나.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은 1번 컬러, 2는 2번 컬러, 3도 2번 컬러, 아니다. 죄송합니다. 1번에서 1,1 이렇게 되고 얘는 2 칠하고 3 칠하고 4 칠하고 5 칠하고 6 칠하고 뒤에가 색깔이네요. 죄송합니다. 1번 컬러, 2번 컬러, 2번 컬러, 2번 컬러, 1번 컬러, 3번 컬러로 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 건데요. 한정분기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브랜치, 분기, 바운드, 한정 해서 분기와 한정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굳이 한국말로 하면은 한정적으로 분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분기를 제한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미 여기는 안 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이미 거기를 다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계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정분기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트래킹과의 공통점은 경우들을 차례로 나열해서 그 경우들 중에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나가는 방식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백트래킹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돌아오는 거죠만 분기 한정은 얘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백트래킹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선택점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선택점들 중에서 여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면 여기는 아예 안 가겠다. 그럼 요 세 개의 경우만 내가 검사를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바로 한정분기, 네, 브랜치 앤 바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TSP 예제를 한정분기로 한번 해보면 미리 이 상태에서 얘는 이미 볼 가치가 없어. 왜냐면 여기에서의 기대가 33이고 남은 부분이 한 23 정도 될 텐데 얘는 53일 거야. 그럼 여기 안에는 안 가봐도 여기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도 얘는 값이 너무 커. 그러면 얘 두 개만 비교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휴리스틱 하는 알고리즘 중에 좋은 애로 한번 돌려봅니다. 얘는 최적의 해는 보장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사한 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임의의 답을 하나 만들고 이 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40이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40보다 더 크니까 얘네들은 아예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네. 여기가 기대값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 프로닝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나머지 애들만 직접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백트래킹보다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네, 결과를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스타 알고리즘은 뭐냐? 얘는 최적 우선 탐색 기법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매력 함수라고 하는 GX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아마도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예측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값들을 보고 현재 내가 선택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애를 선택하면서 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그리디 어프로치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리디 어프로치는 현재 상황만을 보지만 얘는 예측값입니다. 여기로 갔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최적의 값이 아마 이 값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를 잔여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은 최적 우선 탐색에서 목적점까지 가는 데에 남아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그 남아있는 거리가 가장 짧을 것으로 예측하는 방향으로 먼저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과에 딱 도착을 하면 그냥 끝내요. 다른 거랑 비교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네,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대구가 있고 대전이 있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뭐 울산이 있고 광주가 있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로 가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 요만큼밖에 안 남네. 뭐 직선거리로 도로는 이렇게 막 돼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직선거리가 예측 값이죠. 이게 뭐 한 150km밖에 안 남네. 근데 여기로 가면은 400km네. 그러면 당연히 얘를 먼저 선택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맞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대략적으로. 실제 길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더 나오니까 직선거리가 무조건 더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직선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 이 정도 나올 수 있어 라는 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직선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임의의 시작점에서부터 모든 정점에 다다르는 경로들 중에서 제일 짧은 애를 선택을 하는 거라면 A스타 알고리즘은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경로가 아니라 여기로 가는 경로들을 다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해서 여기에서 가장 짧은 애를 찾아서 10이 가장 짧은 애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17이니까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짧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연결되고
연결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끝났네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찾았고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값을 가지는 경로로 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을 하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여기는 사실 필요 없는 경로들이었잖아요. 이런 경로들 필요 없는 애들은 제외하고 빠르게 가게.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각각의 점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여기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 여기에서는 얼마일까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60일이고 얘는 52이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일 작은 애가 얘죠. 얘는 안 되죠. 얘는 여기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34구나. 그럼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얘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거리를 마찬가지로 자녀 추정 거리로 계산을 하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얘를 찾고 그 다음에 얘를 찾아서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 자녀 거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탐색의 단계가 훨씬 더 줄었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 만에 끝났죠. 근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에 찾게 되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을 하는데 우선 자녀거리라고 하는 요 함수와 그 다음에 요 직선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얘는 진짜 슈도코드랑 책을 최소한 10번은 읽어야 조금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좀 해보셔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TSP 예제를 대상으로 해서 A스타 알고리즘을 탐색을 해서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면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가장 짧은 쪽으로 방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녀 추정 거리가 가장 짧은 것으로 예상되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 30, 25의 거리고 남는 거리가 23 정도가 될 거다. 그랬을 때 그럼 제일 짧은 거리 쪽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여기에서 얘를 찾아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얘를 찾아가고 여기에서 얘를 찾아가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를 찾는 순간 제일 리프 노드를 가는 순간 그냥 얘가 답이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도 분명히 같은 값이 있지만 여기에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얘는 왜냐하면 얘보다 커질 수 없는 이유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미 계산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되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미 방문했던 영역들보다 나머지 영역들 모두 얘보다가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자녀 추정 거리가 제일 짧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얘는 제가 다양한 동영상들을 찾아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걔네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이게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는 소질이 없나 봐요. 맨투맨으로 얼굴 보면서 설명할 때는 설명을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뭘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학생이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가야지 좀 더 좋은데, 그래서 우선은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가 끝났는데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네, 좀 고민을 하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슈도 코드를 가지고 뭐,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지 한다거나,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게 성능이 좋은지 고르는 거나, 비교하는 거나, 뭐, 간단한 슈도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나 뭐 요 정도의 시험 문제를 고려하고 있어요. 아직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하지 않아서 뭐 대략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끝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면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좀 낼 거니까 네,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